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요. 이제 임용고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이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제가 처음에 추수 시절에 고생을 했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시험을 한번 보셨거나 대학교 4학년이어서 웬만한 거 알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임용고시를 꿈꾸는 대학교 1학년, 2학년에 완전 풋풋한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선생님을 꿈꾸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내용들만 이제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런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요. 자, 임용고시를 누가 보는가예요. 임용고시를 이제 어떻게 보고, 누가 보고,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중학교 학생 정도면은 이제 임용고시를 봐야지만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차이점, 그 다음에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대를 나와야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가능합니다. 교육대학교를 나와야만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대를 나왔다고 중학교, 고등학교로는 못 갑니다. 가끔 보면은 초등학교 하다가 중학교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들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지금 현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80년대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국립사범대를 졸업만 하면은 무조건 발령이 났었거든요. 임용고사가 없던 시절에. 근데 임용고사로 전환이 됐던 그 시기쯤에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발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로 발령을 시키자. 그 대신에 연수를 많이 듣게 하자.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간혹 정말 소수의 인원분들께서 사범대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예 불가능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대를 나오면은 초등학교 교사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범대를 나오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중학교로 발령이 났으면은 계속 중학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전할 때 힘들지 않나요?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는 갈 수가 있나요? 라고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발령을 중학교로 났어도 내가 고등학교를 원하면 고등학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발령이 고등학교로 났어도 얼마든지 중학교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쌓은 내신 점수이지 내가 그 전에 어디서 근무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범대를 졸업을 하면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는데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임용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요거 초등학교랑 중등학교의 차이점 먼저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알려드릴 거냐면은 이제 두 번째는 TO예요. TO. 도대체 TO가 뭐예요? 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중학교 TO 많이 없다. 고등학교 TO 많이 없다. 중고등학교 TO가 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되게 좀 암울하네요. TO가 자꾸 없다 그러니까. 근데 TO는 뭐냐면은 그 해 뽑는 합격자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2018년도에 시험을 보면은 2019년도 임용고시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임용고시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뽑을 합격자 수를 이제 TO라고 합니다. 발령을 받을 숫자인데요. 자, 이 숫자는 그 과목마다 다르고요. 그 도마다 달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만약에 국어 선생님을 몇백 명을 뽑는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기억이 나는 숫자는 없지만 만약 음악 선생님이었나요? 300명이었나? 체육 선생님이 300명이었나? 어쨌든 전국적으로 300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이제 1등부터 300등까지 뽑는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뽑냐면은 도마다 지원을 합니다. 그 도마다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도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에서 만약에 2019년도 임용고시에 TO를 냈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건 아니고 사전 TO 15명을 냈어요. 그러면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15명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130명, 150명이어도 1등부터 150등까지가 아니라 강원도에서 시험 보는 그 전체 인원 중에서 1등부터 15등까지 해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O는 도마다 달라서 도마다 합격자 수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기도로 썼는데 이제 경기도는 보통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내가 경기도에선 떨어졌어요. 1차 때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어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수 갖고. 혹은 서울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점수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TO는 합격자 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O는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그 해의 명예퇴직 혹은 아니면 퇴직을 하시는 선생님 숫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해에 그만두시는 선생님이 많아요. 그러면 TO가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만약 지금도 1학기랑 2학기랑 이렇게 퇴직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덕과 같은 경우에도 사전 TO는 강원도에서 15명으로 낮지만 1학기 끝나고 혹은 2학기 끝나고 그만두신 선생님이 많아진다. 그럼 TO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선생님 숫자가 부족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뭐 초등, 중등 차이, 어쨌든 그 다음 두 번째 TO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로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임용고시 가장 기초적인 거. 자, 1차랑 2차가 뭐예요? 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2009년도에는 이제 객관식으로 바뀌고 나서 어쨌든 2009년도까지였나요? 아니다. 2013년도까지였나? 어쨌든 그때까지는 객관식이어가지고 객관식 1차, 논술 2차, 그 다음에 2차가 논술, 서술, 3차가 뭐 논술인가? 이런 식으로 2차가 논술, 그 다음 3차가 수업 실현이랑 면접이었어요. 근데 시험이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 논술형으로 바뀌면서 1차랑 2차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1차 때 기입이랑 서술이랑 논술을 보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면접이랑 수업 실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11월 달에 지금 올해 11월 달에 1차를 보면은 아마 1월 달에 이제 2차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도마다 조금 전형이 다르지만 보통 1차 때는 합격자 수의 1.5배를 뽑고요. 그 다음에 2차 때 정말 1배수를 뽑아요. 그때 강원도는 뭐 1차 때 2배수를 뽑긴 하지만요. 아무튼 그런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 뭐 시간표를 검색해보면 나오시겠지만 제가 가능하면 여기다가 이제 붙여놓도록 할게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1교시는 교육학을 봅니다. 근데 교육학이 논술이에요.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전공을 보는데요. 단답, 그러니까 가로 넣기 있잖아요. 가로 넣기 같은 기입형 문제랑 그 다음에 서술인데 한 비포용지로 4-5줄 정도 쓸 수 있는 정도의 답안을 이제 그 정도로만 문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기입형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서술이랑 마지막 논술 문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는 답안 길이를 어느 정도로 써야 되냐면은 뭐 비포용지로 한 10줄, 15줄? 15줄 정도 이렇게 쓰게끔 나와요. 그래서 1, 2, 3교시가 다 끝나면은 2시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심시간 따로 있느냐? 따로 없어요. 그냥 시험 보고 30분 쉬고 시험 보고 30분 쉬고 뭐 이런 식인데 제가 초수 시절에는 도시락을 싸갔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쉬는 시간이 길어? 너무 길다 너무 길다 했는데 제가 3주 때 되니까 너무 짧았어요. 쉬는 시간이. 그래서 쉬는 시간도 짧고 점심시간이 따로 있으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왜 짧냐라고 하면은 이제 시험 끝나면은 내가 끝난 거 확인하고 점수도 보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쉬는 시간은 10분에서 20분밖에 안 돼요.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지 배부하기 전에 이제 다 책상을 비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편히 못 가는데 사람들이 또 다 몰리고 그리고 보통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층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있지 않고. 그래서 층별로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쉬는 시간이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 좀 주의하시고요. 근데 2020년부터는 또 바뀐다고 하죠. 논술력 문제가 없어진대요. 논술력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는 저는 수험생분들한테는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너무너무너무 쉬운 팁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쉽지만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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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했던 팁이기도 해요. 모두 대체 내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뭐 다 나오겠지만 사실 검색하기도 귀찮은데, 그죠? 그리고 확실하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알려드렸고요.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중등,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으려는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싶은 꿈나무들 있잖아요. 정말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쟁률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세고 사실 임용고시 자체가 운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데 운에 좌지우지 된다면 계속 기본적인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끝은 분명히 있고 또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거 생각을 하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쨌든 그럼 안녕.